안녕하세요. 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종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질척질척 비가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42번째 냉꽁이어서 일기를 공개하겠습니다. 2011년 1월 1일 날입니다. 윤경이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다.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그러니까 매해 마지막 날 밤 12시에 드리는 예배예요. 누구네는 가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큰아들과 31일 날 송구 영신 예배를 윤경이와 함께 드리자면서 8시에 윤경이와 함께 우리 집으로 왔다. 난 미리 신정에 먹으려고 음식을 준비했었다. 나물과 고기, 생선과 떡국도, 간식거리도 약간씩 준비를 했었다. 큰아들은 중찬단 연습을 한다면서 9시쯤 교회로 가고, 나와 윤경이는 집에서 컴퓨터로 웨딩 촬영한 것을 보면서 벌써 웨딩 촬영을 했네요. 이날 11시까지 놀다가 처음으로 윤경이와 교회로 갔다.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왔던지 멀리 사는 분들도 모두가 참석을 했다. 찬양과 말씀과 또 케이크 자르기, 모든 순서가 여러 가지로 있었다. 나중에 선물 교환이 있었는데 제비 뽑기로 진행을 하는데 큰아들과 나는 선물을 탔는데 우리 윤경이만 못 타서 좀 아쉬웠다. 우리 아들은 우리 아들이 받은 선물은 벽시계였다. 둥그런 벽시계를 받았었어요. 그날 신혼집에 꼭 필요한 물건을 받아서 나는 즐거웠다. 집에 와서 간단히 맥주 한 잔씩을 하면서 한 해 동안 있었던 감사한 것들을 셋이서 나누었다. 새해의 소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새해에 이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뭔지 이제 셋이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새해의 소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4시가 다 돼서까지 소중한 시간을 즐겼다. 4시까지 즐긴 거예요. 그렇게 대화를 한 거예요. 셋이 앉아서. 조금 자고 아침에 떡국을 먹고 11시쯤 애들은 극장에 간다면서 가고 난 혼자서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일기를 썼다. 3시에 세윤이 형을 초대해서 세윤이 형은 이제 교회 우리 아들과 친한 총각입니다. 점심을 먹기로 했는데 맛있게 콩나물밥을 해야 하는데 약간 걱정이 되었다. 오후에는 우리 작은 아들이 일하는 공동체에 와서 저녁을 해달라고 하는데 저녁에는 또 공동체로 가서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애들 밥 좀 해달라고. 우리 아들과 윤경이 생각은 어떨지 의논을 해봤다. 차 배터리가 고장이 나서 공동체는 가지 못했다. 가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차 배터리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가지 못했다고 써있네요. 11월 2011년 1월 3일입니다. 아들 신혼집 잔금을 치르다. 월요일까지 아들은 출근은 안 했다. 신정이라 휴무라서 출근을 안 했다. 오늘은 아들이 신혼집 잔금을 치르는 날이었다. 아침밥을 먹고 아들과 집을 나왔다. 계약금 1,000만 원을 냈으니까 잔금 9천만 원을 내야 한다. 은행에서 돈을 찾고 부동산에 가서 잔금을 지불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주소 이전과 확정일자도 받고 운전면허 주소 이전을 했다. 비로소 집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된 것이다. 윤경이가 3천을 보태고 융자 하나도 없이 이사를 하게 되었다.
우리 아들이 너무너무 대견스럽다. 정말 장하고 대견하고 수고했다고 등을 토닥여 주었다. 저는 아들 결혼할 때 돈 보태준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폐물만 조금 해줬어요. 폐물만. 제 형편이 거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가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 생각할수록 우리 아들이 정말 고맙고 대견했다. 3시쯤 가게 문을 잠시 닫고 아들과 집에 가보니까 이삿짐을 거의 다 내놓고 빈집인 상태인데 다시 살펴보고 여러 가지 점검을 해보니까 신혼집으로는 깨끗하고 정말 둘레길도 가차이 있고 아주 전망도 좋았다. 이 장막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평안과 축복을 주시라고 나는 간절히 기도를 했다. 아들은 윤경이를 을지로에서 만나서 장판을 보기로 했다면서 지하철역으로 가고 나는 아무리 살펴봐도 깨끗한 것 같은데 그냥 살아도 될 것 같은데 애들은 신혼이라면서 꿈에 부풀어서 도배 장판을 다시 하려고 한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깨끗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아들은 도배 장판을 다시 해서 쓰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인생의 한때고 추억이다 생각하면서 잘 다녀오라고 인사를 했다. 이렇게 해서 이날은 또 기록을 했고요. 다음은 웃음치료 지도를 처음 하던 날 2011년 1월 11일입니다. 지난 6일과 8일까지 양재 리조트 형제들끼리 휴가를 다녀와서 바로 9일날 뇌파진동 강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아침 7시 반에 집에서 출발해서 신사동에서 9시부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종일 교육을 받았다. 선생님 3분이서 교대로 강의와 실기로 가르쳐 주셨다. 첫 시간은 뇌를 이완하는 웃는 연습을 여러 가지 모션을 하면서 해보는데 계속해서 웃는다는 것이 쑥스럽고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리고 뇌파 진동으로 생각을 바꾸고 꿈이 이루어진다는 강의와 실제로 해보기, 또 활공을 배웠다. 우리 몸을 잘 만져서 기 순환을 잘 시켜서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다. 또 우리 인체가 어느 부분이 약한 부분인지 또 지도자가 되었을 때 회원들의 다양한 질문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에 대하여 하여간 추운 날씨에 열심히 강의를 듣고 실기로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하루를 보냈다. 집에서는 아들이 신혼집에 장판을 까는 날이기도 했는데 어제 대배를 하고 애들과 함께 청소를 했다. 그렇게 이제 하고 와서 그 강의를 다 듣고 이제 하고 와서 이제 아들 집에 가서 이제 청소를 이제 해줬어요. 낮에는 아들이 이제 대배도 하고 장판도 깔고 했더라고요. 어제 대배하고 애들과 함께 청소를 했었다. 이렇게 하고 오늘 아침에 운동을 나갔는데 원장님이 동훈님 이번에 배운 것을 센터에서 지도를 해보라는 것이다. 제가 그 다놀드에 다녔습니다. 다놀드에 오랜 세월 다녔어요. 제가 저 허리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여기 다니면서 많이 효과를 봤습니다. 원장님이 저한테 재능이 있는 걸 이렇게 봤나 봐요. 그래서 교육을 받고 지도자 자격증을 따서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격증을 이제 따가지고 와서 배운 것을 센터에서 해보라고 원장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갑작스런 주문에 당황은 했지만 그동안 내가 해보고 싶은 일이기도 해서 그날 배운 것을 기억하고
나의 천부적인 끼를 접목시켜서 지도를 해봤다. 결과는 너무 좋았다. 모두가 잘했다고 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자신감도 생기고 기분이 참 좋다. 끝나고 원장님이 앞으로 자주 우리 회원들에게 웃음으로 앞에서 지도 부탁한다고 얘기를 하신다. 앞으로 이제 그 센터에서 지도를 하라고 그때부터 이렇게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난 닉 부이치치의 책을 보고 자신감을 얻었었다. 닉 부이치치는 두 발과 두 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자서전을 내서 그 책을 제가 보고 많이 감명을 받았어요. 두 발과 두 손이 없어도 못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런 사람도 이렇게 열심히 살고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데 팔다리가 다 멀쩡한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 책을 보고 더 많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팔다리 없이 태어나 살면서도 못하는 게 없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 책을 보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도전을 한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해서 타인들과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은 2011년 1월 16일 아들과 윤경이와 공동체 방문. 요즘 날씨가 정말로 추웠다. 영하 15도. 15도는 기본이다. 어제는 수환이가 3시에 결혼식을 했는데 얼마나 추운 날씨인지 정말 모든 하객들이 고생을 했다. 오늘은 성가대 연습 끝나고 아들과 윤경이 롯데마트에 가서 오징어 덮밥 재료를 사가지고 공동체에 가서 저녁 식사를 준비했는데 아들과 윤경이는 부침개를 부치고 나는 선희 선생님과 오징어 덮밥을 만들었다. 어찌나 재료가 많이 들어가는지 50명 분을 만들어야 했다. 오랜만에 많은 양을 하려고 하니 어떻게 해야 맛있게 하는 건지 정말 걱정도 되고 속으로 계속 맛있는 요리가 만들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음식을 만들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모두가 맛있다고 잘들 먹어주니 정말 기분 좋았다. 아들과 윤경이도 많은 양의 김치 부침개를 잘 해주었다. 처음에는 두껍고 서툴렀지만 갈수록 내공이 쌓여서 잘했다. 윤경이가 부침을 가위로 예쁘게 잘라서 큰 접시에 담았는데 아주 예술적으로 보였다. 아주 그냥 시각적으로 보기도 아주 좋았었다. 그리고 음식을 예쁘게 하얀 접시에다 그렇게 담아 놓는데 아주 젊은 사람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주 잘하더라고요. 그런 일을. 8시경에 윤경이는 먼저 집으로 가고 아들과 나는 쌀을 싣고 오다가 김 집사님과 이 집사님에게 쌀을 전달했다. 너무 고마워들 한다. 이 집사 남편은 자꾸 잠시 집에 들렸다 가라고 사정을 하기에 잠시 집에 들렸다. 그 집사님은 한 달 전 영세민 임대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는데 집이 너무도 훌륭하고 너무 좋았다. 감개무량했다. 그 집사님이 아주 작은 옥탑방 한 칸에서 5 식구가 살았었는데 또 지하 방 한 칸에서도 살다가 지난 여름에 장마에 2번씩이나 집에 물이 차서 얼마나 고통을 받고 고생을 했었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임대 아파트를 주신 것이다. 참 정부에서 임대 아파트는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런 5 식구가 살면서 돈벌이가 없으면은
그 지하방 한 칸이나 그 옥탑방 한 칸짜리밖에 살 수가 없는데 정부에서 그렇게 임대아파트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깨끗하고 좋은 집으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너무너무 기뻐하고 축복기도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축복기도를 해주고 이제 집으로 왔습니다. 그 집사님은 쌀을 건넬 때마다 너무너무 고마워한다. 이 쌀을 이렇게 여러 가정에 주다 보면요. 어느 사람은 당연한 듯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어느 사람은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냥 어찌할 바를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있고 정말 고마워서 눈물을 글썽글썽 하는 사람도 있고 성격들이 다 다양하더라고요. 저는 쌀을 전할 때 낮에는 전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그냥 받는 거라도 대낮에 받으면 받는 사람이 혹시 마음에 상처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새벽이 아니면 저는 밤중으로 주로 쌀을 그 집 앞에까지 가져가서 전하곤 했습니다. 참 이 집사님은 참으로 성실한 크리스찬 가정이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그 집사님의 하는 일도 잘 돼서 형편이 필이라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계속 우리 아들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2011년 1월 26일입니다. 아들 신혼집을 방문하고 제목 아들 신혼집을 방문하고입니다. 윤경이 어머니가 명절 세고 다시 와서 할 일이 조금 있다면서 25일 밤에 전화 통화를 했었다. 선방과 못 박는 일 아버지랑 함께 오셔서 마무리하시고 만나서 식사를 하자고 하신다. 난 너무너무 미안했다. 나는 아들 신혼집에 아무것도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못 하나도 박을 줄 모르니까요. 그래서 친정 그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선발도 매주시고 빨래 넣을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해주시고 그렇게 남자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주셨습니다. 난 너무나 미안했고 그 추운 날씨에 역곡에서 물건을 사서 날랐다고 한다. 서울은 모든 것이 비싸더라는 것이다. 26일 아침에 신혼집에 가봤더니 정말 어찌나 정갈하게 정리정돈을 잘 하셨는지 나는 깜짝 놀랐다. 신혼살림 하는데 부족함이 하나도 없도록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꼼꼼히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가구며 전자제품, 커튼, 베란다의 건조대를 천장에다가 설치하셨고 또 창문에 구라인대까지 설치를 해서 한결 아늑하고 안정감이 있어 보였다. 윤경이 엄마가 딸 시집 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는지 알 수가 있다. 정말 딸을 잘 기르시고 가르쳐서 시집을 보내셨구나 생각을 하며 감사했다. 윤경이 부모님께 감사하며 우리 윤경이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다. 친정 부모님이 그렇게 딸 신혼집에 오셔가지고 꼼꼼하게 손 봐주시고 그렇게 부족함 없이 해주시는 걸 보고는 며느리가 더 소중하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귀하게 자란 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경 엄마 하시는 걸 보니까 윤경이도 살림을 알뜰하게 깔끔하게 잘 할 것이다 생각하며 마음이 놓였다. 그렇게도 염원하던 우리 집의 큰 며느리감을 내가 구하는 기도가 그 이상으로 잘 맞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며느리감을 놓고 그렇게 오랜 세월 기도를 했는데 내가 기도한 것 그 이상으로 과한 색시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다. 혼자서 그 신혼집에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 귀한 며느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이 살아갈 때에 이 가정에
행복과 평화를 주시고 건강한 아들과 딸을 낳고 잘 살게 해주시고 이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형통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집을 나왔다. 하나님은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또 성실히 살아갈 때 반드시 좋은 상을 주시는구나 확신했다. 앞으로 나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알 수 없지만 기대하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야지 다짐하고 또 다짐을 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2011년 구정 연휴를 지내며 올해는 구정이 2월 3일 목요일이라서 하루 전부터 일요일까지 5일을 쉬었다. 구정날 아침을 먹고 공동체에 아들과 같이 갔다. 김치, 부침거리 햄과 동태찌개 재료 거기 가면은 제가 먹을 거를 다 사갖고 다녔습니다. 뭐 돈을 거기서 받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집에서 다 그냥 뭐 부침개 부칠 거, 찌개 끓일 거, 그리고 나물 무칠 거 이런 걸 다 장봐지고 제가 다녔습니다. 동태찌개 재료, 콩나물 무침, 또 오이지 무침, 또 아들이 옷을 정리하면서 나온 그런 옷과 신발, 짐이 어찌나 많은지 명절 하루 전에 아들이 짐을 정리해서 신혼집에 갖다 놓았다. 정말 내 품을 완전히 떠나는구나 생각하니 서운하기도 했다. 공동체에 가자마자 정신없이 음식을 만들었다. 아들도 열심히 거들고 애들도 권사님이 오셔서 전 부치고 음식을 만드니까 명절 기분이 난다고 하면서 다들 좋아한다. 저녁에는 사조로 나누어서 장기자랑과 윷놀이를 했다. 정말 집이 무너질 정도로 재미있었다. 네 팀이 나눠서 이제 윷놀이를 했는데 얼마나 시끄러웠고 아주 그냥 재밌게 놀았습니다. 다 놀고 카나다에서 어느 집 자매가 왔었는데 애들 선물을 어찌나 많이 사왔는지 여행 가방에서 한 개씩 꺼내서 선물을 나누어 주는데 끝도 없이 나왔다. 작은 것도 일일이 포장을 한 것이 정말 사랑과 정성이 느껴졌다. 대형 여행용 가방에서 선물이 가득 찼는데 한 개 한 개 전부 다 정성스럽게 이렇게 포장을 예쁘게 했더라고요. 난 며느리 주려고 머리 묶는 끈 한 개를 선물 받았다. 나눔이 다 끝나고 기도하고 모든 순서가 끝나니까 1시도 넘었다. 전도사님과 나는 잠을 자고 종일 공동체에서 청소도 하고 이제 잠을 자고 그 이튿날 하루 종일 공동체에서 청소하고 점심과 저녁까지 애들 해주고 교회 가서 철야 예배까지 드리고 또 살을 씻고 집에 오니 12시가 넘었다. 공동체 애들 때문에 재미있게 명절을 잘 지냈다. 애들은 내가 음식을 해주면 뭐든지 맛있다고 하면서 아주 그냥 싹싹 썰어 먹는다. 너무 잘들 먹어줘서 나는 기분 좋아서 고맙기도 하고 더 열심히 더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동체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공동체 애들하고 진짜 다양한 행사와 선교와 그렇게 하면서 지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